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대표 허준전입니다. 일부 영상에 이어서 분양받을 때 조심해야 할 분양직원의 특징을 알아보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금 10%가 아닌 단돈 200만 원으로 계약서를 먼저 발행하자고 부추기는 분양직원을 조심하라. 분양직원은 계약을 해야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어떻게든 분양계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분양계약은 분양 가격의 10% 또는 20% 입금되어야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직원은 계약금 10%에 턱없이 부족한 단돈 200만 원 가지고 계약서를 발행하려고 해요.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계약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200만 원 납부한 계약금만 떼이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200만 원 외에 원래 납부하려고 했던 계약금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액으로 청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계약서를 먼저 발행하자고 썰푸는 분양직원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K씨가 있어요. 상가 분양을 받아 월세를 받고 싶어 모델하우스, 즉 상가 분양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는 K씨는 비교적 저렴한 층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분양 상담을 받은 K씨에게 상가 호실을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이라고 분양직원 개뻥에 계약금 200만 원을 이체시키고 계약서를 발행받았어요. 참고로 정식 계약금은 10%인 3,500만 원이었으며 계약 후에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고로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복사본만 줍니다. 이유는 200만 원으로 계약서 원본을 받은 고객이 만약 잠수를 타버리면 계약한 상가 호실을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행사는 완전 돌아버리죠. 똥줄 겁나 타는 겁니다. 계약한 호실을 고객과 합의해서 정리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분양시켜 버리면 이중 계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행회사가 형사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K씨는 상가 분양을 잘 받은 것인지 알고 싶어 분양 계약 후에 투자의 신 어플로 분양 분석 진단을 의뢰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놀라지 마세요. 투자의 신 어플 주인이 바로 저예요. 아무튼 분석 진단 결과는 분양을 받으면 안 되는 상가 호실이었어요. 구석에 처박힌 상가를 끝부분 코너 상가라고 개뻥을 친 거예요. 저도 K씨한테 분석 진단이 나쁘지 않네요 라고 의뢰인 마음 아프지 않게 두리둥실 얘기해도 되지만 분양 분석 진단 비용을 받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 성격이 원래 좀 더러워서 염장을 사정없이 후에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의뢰인에도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K씨한텐 계약금이 아까워 계약 진행을 끝까지 가서 등기까지 친다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땐 빼도 박도 못한다고 경고해줬어요. 정말 헉소리가 나오는 상가였어요. 결국 K씨는 계약 포기를 선택했어요. 계약금 일부로 이체한 200만 원 외에 계약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더 손해보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어요. K씨는 2,200만 원 손해봤지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K씨의 아쉬웠던 점은 분양 분석 진단을 분양 전에 받지 않는 것도 아쉽지만 그보다도 계약금 10%가 아닌 너무 성급하게 200만 원으로 계약서를 발행한 것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과거에는 계약금 일부만 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납부한 계약 일부 금액만 포기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만큼 분양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법원의 의도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돈 많은 사람은 지금처럼 가볍게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6번째, 분양 홍보를 위한 블로그 상위 노출은 분양 직원이 아닌 파워블로거가 대다수다. 6번째는 조심하라는 얘기보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는 뜻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분양 직원은 분양 홍보를 위해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해요. 요즘엔 공인중개사가 분양 직원보다 분양 광고 홍보를 더 많이 해요. 이 부분 설명하자면 기니까 제 영상 중에 공인중개사 폭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참고하세요. 상위 노출된 블로그는 분양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파워블로그에 위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파워블로그는 한 군데 분양 현장을 올리지 않고 여러 분양 현장 블로그들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것이 대다수예요. 고객이 전화를 걸면 어떤 분양 현장을 봤냐 물어보고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 직원이 손님에게 전화를 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차라리 뒷페이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거면 분양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문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분양 직원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파워블로그 글에는 전문성,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고객을 잡기 위해서 미디어 홍보성 글 등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분양 직원을 겁나 까는 영상을 찍었지만 분양 직원이 올린 블로그 글들이 파워블로그의 홍보 블로그보단 그나마 전문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분양 직원과 양심이 없는 분양 직원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복불복이에요. 그만큼 양심 있는 분양 직원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좋은 분양 직원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마지막 7번째, 2넘버를 쓰는 분양 직원을 조심해라. 분양 직원이 2넘버를 쓰든 3넘버를 쓰든 또는 가명을 쓰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일부 분양 직원 중에는 고객이 거짓말로 사기에 가까운 설명이나 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분양 계약을 시키고 잠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객이 항의나 민형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대포차의 실소유주를 찾는 것과 같아요. 더군다나 분양 직원은 철새처럼 분양 현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2넘버를 해지시키면 분양 직원을 찾을 길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분양 직원 중에는 현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2넘버 번호로 개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본명 석자와 쉽게 바뀌지 않는 핸드폰 번호에서 여러분은 분양 직원의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60대 남성 오씨가 있어요. 오씨는 파주 김포에 적지 않은 땅을 보상받아 수십억 원 현금이 있었어요. 과거 농사를 좀 지었고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으로 오씨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던 찰나였어요. 나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오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양 직원을 만났어요. 젊고 패기가 있어 보이는 친절하고 매너 있는 분양 직원이었어요. 오씨는 신뢰 있어 보이는 분양 직원 추천으로 마곡지구에 있는 1층 분양가격 15억 하는 상가 2개 오씨를 30억 원에 분양받았어요. 또 경기도 일산 장항동에 1층 분양가격 10억 원 하는 상가 2개 오씨를 20억 원에 분양받았어요. 물론 마곡과 일산 지역 두 군데 모두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들어온다는 분양 직원의 설명으로 합의 분양가격 50억 원이 살짝 넘는 상가를 오씨는 가볍게 분양받은 것이에요. 요즘 쓸만한 아파트 한 채도 30억인데 50억은 껌값이죠. 껌값. 시간이 흘러 오씨가 분양받은 상가는 완공이 된 지 10개월가량 흘렀어요. 껌값인 50억짜리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서울 마곡 상가, 일산 장항동 상가 둘 다 여전히 공실해요.
프랜차이즈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 일대 상가는 전멸이에요. 전멸. 분양 직원과 상가 완공 전까지는 가끔 통화가 됐었는데 완공 후에는 전화번호를 바뀌었는지 아니면 투넘버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번으로 나와 그 뒤로 분양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 씨는 그 패기 있고 친절한 분양 직원을 찾으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모든 상가 모델하우스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딴다고 하는데 오 씨 본인이 북한에서 온 김신조도 아니고 무슨 딴다는지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분양 직원은 핸드폰 번호가 재산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아요. 참고로 투넘버 번호는 카톡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랄게요. 이로써 여러분이 분양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분양 직원 특징 7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디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분양 직원도 착하고 성실한 분양 직원도 많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듯이 일부 양심 없는 분양 직원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분양 직원들이 오히려 착한 분양 직원보다 분양 계약에서는 겁나 잘 파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 눈앞에 나무를 먼저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본 다음 나무를 보고 또 꽃을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팔랑귀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드세요. 팔랑귀가 돈 버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을 찾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잃으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비참하게 사는 것은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남편 또는 아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랑귀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